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백준 15683번 감시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링크의 사무실은 1x1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n×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2차원 배열이다 라는 말이겠고요. 사무실에는 총 K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CCTV는 5가지 종류가 있대요. CCTV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번은 한쪽 방향만, 2번과 3번은 두 방향인데 2번은 서로 반대 방향, 그리고 3번은 직각 방향. 여기 3번. 4번은 세 방향. 4번은 세 방향으로 가고 있고 5번은 네 방향을 감시할 수 있다. 각각 CCTV가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CCTV는 감시할 수 있는 방향에 있는 칸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방향에 있는 칸 전체니까 그 방향으로 쭉 감시할 수 있다는 거죠. 쭉 감시할 수 있다. 사무실에는 벽이 있는데 CCTV는 벽을 통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CCTV가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을 사각지대라고 한다. 여기에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사각지대라는 용어. CCTV가 감시할 수 없는 영역이 사각지대다. 자, 여기까지는 평이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죠. CCTV는 회전을 시킬 수가 있대요. 자, 회전은 항상 90도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감시하려고 하는 방향이 가로 또는 세로 방향이다. 사선으로 감시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도가 주어졌네요. 지도에서 0은 빈칸, 6은 벽, 1에서부터 오는 CCTV 번호다. 위 예시에서 1번 방향에 따라서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을 샵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1번 카메라가 이제 이쪽으로 보고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쭉 볼 수 있을 텐데 6번이라는 벽을 만났기 때문에 한 칸만 볼 수 있네요. 자, 회전시킨다면 얘를 이제 90도로 이제 회전시켰어요. 디디딕. 그러면은 이래 위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쭉 볼 건데 지도 안에 있을 영역에서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다시 또 90도 회전시켜서 왼쪽, 다시 90도 회전시켜서 아래쪽,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이쪽 방향으로 감시하고 있을 때는 6의 오른쪽 칸은 감시할 수 없다. 자, 또 새로운 맵이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CCTV가 좀 여러 개군요. 여기 2번 CCTV가 있고 여기도 2번이 있고요. 여기는 5번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2번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로 다 볼 수 있는 게 5번이죠. 그래서 5번은 사실 회전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죠. 거의 5번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방향 다 보니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이제 달라질 텐데 제일 처음에는 2번이 이쪽으로 보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2번은 이쪽으로 보고 있네요. 둘 다 가로로. 자, 그러다가 회전을 하기 시작하나 봐요. 요 CCTV가 이렇게 원래 가로를 보고 있었는데 세로를 보는 걸로 바뀌었고 원래 가로를 보고 있던 위쪽은 그냥 진행. 자, 다시 세 번째로 이번에는 이 녀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누가 바뀌고 있나요? 이 녀석이 세로를 가는 방향으로
회전. 자, 마지막으로 다시 이 녀석은 고정돼 있고 2번이 이 녀석이 세로로 이렇게 돌았죠. 그래서 회전했을 때 CCTV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자, 또 상세한 예들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CCTV는 CCTV를 통과할 수 있다. CCTV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CCTV가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 또는 이 방향이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형태였죠. 이 녀석 이제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면은 3번이 지금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가 지금 3번이죠. 그리고 2번은 아래로 되어 있는 요게 2번이에요. 요게 지금 2번이죠. 이쪽으로. 이랬을 때 3번에서 왼쪽으로 볼 때 2번이라는 CCTV가 있었는데 얘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 두 개가 체크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CCTV 너머까지는 볼 수 있다. 자, 요렇게 CCTV가 감시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한테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 사무실의 크기와 상태 그리고 CCTV의 정보가 주어졌을 때 CCTV의 방향을 적절히 정해서 이 적절히 어떻게가 적절해요 도대체? 사각지대의 최소 크기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적절이라는 말은 사실 뭐 모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보라는 게 적절이냐? 네.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모를 때는 우리가 점쟁이처럼 콕 집을 수 없으니까 해볼 수 있는 수단은 뭐예요? 다 해보기. 즉 완탐으로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완탐이 돼야 될까요? CCTV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CCTV가 첫 번째 CCTV가 있고 두 번째 CCTV, 세 번째 CCTV, 이 세 개의 CCTV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각각 타입은 2번 타입이에요. 그럼 이 녀석들이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냐라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CCTV가 이 방향으로 있을 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 두 번째 CCTV가 역시 이 방향으로 돼 있고 이거 다 빨간색, 파란색이가 헷갈리네요. 두 번째가 이 방향일 때 세 번째는 다시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세 개의 CCTV가 다 배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린 뭐 해요? 이때의 사각지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해 처리가 끝났으면 CCTV들이 이제 회전할 수가 있겠죠. 아까는 가로로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세로로 보도록 세 번째 CCTV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럼 CCTV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역시 사각 체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현재 CCTV1, CCTV가 가로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CCTV3가 더 이상 할 행동은 없죠. 그러니까 리턴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음 동작으로 두 번째 CCTV가 방향을 회전하겠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 번째 CCTV 동작은 일단은 가로를 볼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사각 체크를 하고 다시 끝나고 다시 회전하고 사각 체크하고 다시 또 됐으니까 리턴. CCTV2 이제 다 끝났네. 리턴. 그러면 CCTV1이 가로로 보는 건 끝났네요. 다음 동작으로
이제는 세로로 되어 있을 때. 다음 동작은 가로일 때. 다음 동작은 가로일 때 체크. 띵띵띵띵띵 이렇게 가겠죠? 즉, 우리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완탐을 해볼 때 이 녀석은 그러면 DFS적으로 탐색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들을 탐색을 해볼 건데 여기서는 CCTV들이 노드가 되겠죠. CCTV들이 노드가 될 거고 각각의 CCTV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이제 띡띡띡띡 그 CCTV마다 이제 회전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 방향들을 모두 다 이렇게 돌아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DFS로 한번 탐색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그 관건이 이제 사각을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블라인드 스팟을 이제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자 어떤 지도가 있고, 사각 체크. 자 어떤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CCTV가 여기 있고 두 번째 CCTV가 여기 있어요. 그럼 첫 번째 CCTV가 이렇게 이제 받겠죠. 그리고 두 번째 CCTV는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각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려면 앞에 했던 녀석이 이 녀석 첫 번째 CCTV가 봤던 결과에다가 다시 또 두 번째 CCTV가 봤던 결과를 합쳐줘야 되겠죠. 근데 다시 또 이제 이 녀석이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회전을 해서 이제 위로 볼 거야. 그러면 기존에 보고 있던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죠? 이 녀석은 얘 때문에 결과가 달라져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처리할 때 우리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도에다가 체크를 한다는 것은 원본 데이터가 오염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사용 후 원복시켜주는 거예요. 배열의 원래 상태로, 변경되기 이전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죠. 복잡보다는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적으로는 훨씬 줄어들겠죠, 부담이. 그래서 사각을 체크할 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사용한 다음에 원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탐색하면서 그럼 이거 칠했다고 원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요만큼의 맵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탐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재 이 지점에서 탐색을 시작을 할 건데, 어떤 지점은 3이라는 이런 다른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6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6은 뭐였죠? 벽이라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가 0, 0, 0, 0,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지도를 왼쪽에서 오른쪽 형태로 오른쪽으로 진입하면서 지금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탐색하면서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는 내가 지금 본 데야 라고. 그렇죠? 그러면 쭉 보면서 내가 본 지점들에다가 -1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3은 이 녀석은 바꾸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스킵. 그리고 또 -1 하고 6을 만났네요. 6이라는 녀석은 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겠죠. 6위는 뭐 해야 된다? 브레이크. 스킵이라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라고 했었으니까 스킵이 사실 컨티뉴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각지대를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끝난 다음에 뭐 해주기로 했냐면 방금 했던 동작이 지금 사용이죠, 사용. 그리고 뭐 해주기로 했냐면 원복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처리했던 것을 다시 또 뭘로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쭉 보다가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플러스 1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지점이 3개의 사각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사각을 체크해 보다가 민사각인 그런 상황을 찾아서 그때의 뭘 구하라고 했죠? 사각지대. 그때 사각지대의 최소값을 출력해 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풀 건지는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방향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시켰을 때 그럼 내가 어디를 보고 있냐 라는 것들을 계속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하기는 매우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해져 있죠. 내가 볼 수 있는 영역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그 CCTV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은 네 가지죠. 요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요거나 또는 이거나. 2번 CCTV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죠. 요렇게 보거나 요렇게 보거나. 자, 3번 CCTV에서 볼 수 있는 방향은 요거는 네 가지인가요? 요렇게 보다가 요렇게 다음이 요렇게 다음이 요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겠고 4번도 마찬가지네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마지막으로 요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고 5번은 한 가지죠. 이렇게 이런 방향들을 미리 배열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만들어 보고 갈 거냐면 그러니까 각각 CCTV의 타입별로 그 CCTV가 어디를 볼 수 있는지 방향을 정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그걸 미리 잡아놓고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워치 DIRs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녀석은 CCTV 타입별로 CCTV의 타입별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의 쌍을 미리 정해두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처음에 있는 거는 이제 타입이 되겠죠. 그 타입이고 그 타입별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0번 타입은 없죠. 이건 0번 타입이에요. 자, 다음이 1번 타입인데 자, 1번 타입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 세로 위아래 상하 좌우 1번 타입이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은 상하 좌우죠. 그래서 각각 이제 회전을 하면서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상을 0, 하를 1, 좌를 2, 우를 3 이라고 할까요? 여기 네 개의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자, 다음이 이제 2번 타입이에요. 2번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위아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오른쪽 왼쪽 위아래 0과 1 한 번은 오른쪽 왼쪽 2와 3 이게 2번 타입. 자, 다음으로는 3번 타입. 자, 3번 타입은 역시 두 개의 방향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네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3번 타입은
이런 4개의 조합이 나올 텐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올 텐데, 먼저 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오른쪽 바라보기, 그리고 오른쪽 바라보고 아래 바라보기, 오른쪽 바라보기니까 이 바라보고 아래 바라보기. 다음으로는 네, 왼쪽 바라보고 아래 바라보기, 아래 바라보고 왼쪽 바라보기, 아래 바라보기니까 1, 왼쪽 바라보기 3. 마지막으로 위하고 왼쪽이니까 왼쪽이니까 3, 위니까 0. 이게 3번 타입. 자, 그리고 4번 타입. 4번 타입도 4가지 경우가 나왔죠. 하나씩만 빠지면 되니까 0, 1, 2, 3. 그래서 처음에 거는 3이 빠진 거, 두 번째는 2가 빠진 거, 세 번째는 1이 빠진 거, 네 번째는 0이 빠진 거. 네, 이렇게 하면 4개의 방향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인가요? 이제 5번 타입. 네, 5번 타입은 4개의 방향을 다 바라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CCTV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들을 정해놓고 쓰면은 좀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입력부터 한번 처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로하고 컬럼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으로 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과 C를 기반으로 해서 맵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쭉 읽어 볼까요? 일단 포 int R은 0부터 네, 여기까지 이제 입력 처리가 끝났고요. 우리가 관리할 것은 이 지도에 있는 이런 녀석들이죠. CCTV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있는 CCTV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 CCTV들을 DFS로 탐색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을 나타낼 CCTV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로하고 컬럼 그리고 타입 이렇게 CCTV 객체를 클래스를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성자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 toString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도에서 나오는 모든 CCTV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CCTVs라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 그럼 맵을 쭉 읽으면서 이제 맵에서 발견된 CCTV들을 저기다가 등록해서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CCTV 초기화, 그래서 맵을 쭉 읽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if 맵에 로하고 컬럼을 봤더니 이게 0보다 크고 end 맵에 로하고 컬럼이 6보다 작다면 요게 CCTV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cctv.add new cctv 로하고 컬럼 그리고 맵에 rc 관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측정해야 될 게 사각지대를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사각지대 개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 최초에 원래 비어 있는 지역이 몇 개였는지 세어보고 있다가, 그리고 카메라가 비춰졌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거를 빼주면 그게 사각이겠죠.
초기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지점의 개수를 화이트 에리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지도를 쭉 도는데 else if 맵의 rc가 누구라면 0이라면 요게 사각이었죠. 아니 그냥 요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화이트 에리어를 뿔뿔 시켜주자.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됐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출력해 보고 갈까요? sysout 한번 실행을 해보면 현재 22개의 영역이 아직 체크가 안 돼 있고 CCTV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은 1개네요. 2x2의 좌표에 2x2의 좌표에서 한쪽을 쭉 보고 있어요. 얼른 봐도 이렇게 녀석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위로 봤을 때 2개, 또는 왼쪽으로 봤을 때 2개, 또는 아래로 봤을 때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러니까 최대 커버할 수 있는 게 2개 커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0이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럼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이제 도출해 낼 것인가? 자, 어떻게 찾아보기로 했냐면 이렇게 모든 지점들이 이제 가보기로 했죠. 그래서 CCTV를 쭉 돌아볼 거예요. CCTV를 쭉 돌아보면서 각각의 CCTV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CCTV가 어떤 방향으로 쳐다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제기가 동작해야 되겠죠. DFS가 동작해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는 어디다 만들어 놨어요? 위에다가 배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의 크기만큼 루핑을 돌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자, 모든 지점들을 다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 DFS 돌 거라는 거죠. 그래서 0번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탐색해 볼 거예요. 자, 이 녀석은 CCTV 인덱스입니다. 0번 CCTV부터 쭉 가볼 거고요. 자, 우리 각각의 그 제기 상태에서 해볼 거는 뭐죠? 자, 리스트에 있는 CCTV를 한 대 가져오겠죠. 그리고 그 녀석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회전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제기 호출. 그래서 CCTV를 가져옵니다. 저 인덱스에 해당하는 CCTV를 가져올 수 있겠고, 그러면 그 녀석이 쳐다볼 수 있는 방향은 누가 알고 있다? 이 워치 DIRS가 가지고 있죠. 워치 DIRS에다가 그 타입을 넘겨주면 그 타입이 어떤 방향들을 쳐다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int d는 0부터 d는 워치 dirs에다가 뭐라고 주면 되죠? cctv.type이었죠. 그 타입에 대한 정보를 주면 배열을 줄 테니까 그것의 랭스까지 뒷뿔뿔 하면서 자, 이때의 방향은 t의 D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찾아보기. 그쪽으로 쭉 갔다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갔잖아요. 간 다음에 뭐 해 이제? 다음 CCTV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FS에 찾아보긴 다시 이제 구현해 볼 거고, 다음 동작은 DFS를 하면서 인덱스가 플러스 1 해서 다음 CCTV로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어떤 방향으로 찾아보기 하면서 우리가 해줄 게 체크해 버리는 거 있었잖아요. 체크.
그래서 맵을 오염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뭐 해주기로 했죠? 원복시켜 주기로 했죠.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아마도 맵이 오염됐을 거고, 다시 일련의 동작을 한 다음에 다시 맵을 원복시켜 줘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제기 조건이 됐고, 이렇게 다 동작했다면 언젠가는 이제 이건 이제 쭉 가버릴 테니까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이 CCTV 인덱스가 그 가지고 있는 CCTV를 다 처리했을 때죠. 그래서 기초 조건으로는, 자, 만약에 당신이 지금 CCTV 인덱스를 쭉 가져오고 있는데 이게 누구랑 같다면, 사이즈랑 같다면 이거는 끝까지 다 간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리턴 할 건데 종료하면 되는데, 뭘 체크해 줘야 되겠다. 이제 맨 끝에까지 왔으니까. 네, 그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최소 사각지대가 몇 개인지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매번 제기를 돌면서 그럼 제기 과정에서 몇 개의 그 사각이 없어지는지 계속 측정을 해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클리어 스팟이라 그래서 현재 그 CCTV가 현재 방향에서 쫙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개였는지를 추가적인 변수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쪽으로 쭉 스캔을 하게 되면 그쪽에 찾아온 녀석이 이 스캔드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제기를 돌 때는 내가 이 녀석한테 들어오기 전에 알고 있던 클리어 스팟에다가 방금 읽어드린 스캔드의 개수를 합쳐주면 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한 개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돌아서 다시 맨 끝점에서 현 시점에서 최소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답을 우리가 써놓기로 했나요? 자, 민이라고 어떤 변수를 잡아놓고 자, 민 값은 어떻게 된다? mass.min에서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최소 값에다가 화이트 에어리어 아까 저장해 놨었죠? 화이트 에어리어에다가 내가 클리어 해버린 영역을 빼주면,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 그게 현재 시점에서의 최소 사각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최소 값으로 업데이트 해준다. 그래서 출발점은 0개에서 출발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스캔해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되돌려주는 부분, 여기만 이제 처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변수로 된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할 CCTV가 될 거고, 이 dirc는 그 CCTV가 보는 방향 정보가 될 거고, 이 플래그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금 오염시키는지 그리고 원복시키는지에 따라서 맵에다가 써줄 값을 달리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맵에다가 오염시킬 때는 우리가 -1을 계속 이렇게 해주기로 했고, 다시 맵을 원복시켜 줄 때는 다시 1씩 더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염시킬 때는 -1로, 그리고 원복시킬 때는 +1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도록. 그래서 리턴은 현재 CCTV가 볼 수 있는 방향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의 개수를 반환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반환할 거는 int 타입의 CNT를 잘 찾아서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무튼 얘는 결과적으로 사방을 탐색하면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쳐다볼 수 있는 방향은 이 dirs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for int t가 0부터 t가 dirs.length까지 d 뿔뿔 하면서 CCTV마다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방향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쭉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한 방향에서 쭉 가봐야 되는 거죠. 쭉 그리고 쭉 상황에 따라서 네 방향으로 봐야 되죠. 네 방향 하면 또 우리 생각나는 녀석이 있죠. 델타스 배열. 그래서 위쪽에다 다시 델타스 배열도 하나 선해 놓을게요. 방향을 나타낼 거. 스태틱 인트의 배열 델타스. 간만에 또 사방 탐색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에 0, 1에 0, 0에 1, 0에 마이너스 1. 자, 네 방향을 정해주고, 여기죠. 각각의 방향으로 쭉 가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는 거죠. 자, i는 1부터 해서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뭔가 되면 한 칸씩 전진할 거니까 이렇게 포문을 구성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좌표들이 나올 거예요. int 타입의 nr은 원래 가지고 있던 CCTV가 가지고 있는 r에다가 플러스 델타스의 방금 가져온 방향이겠죠. dirs의 d. dirs는 방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방향들에서 D번째 거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것의 0번. 이렇게 하면 한 칸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쭉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죠. 여기다가 곱하기 i를 해줘야 얘가 증가되면서 일씩 증가되면서 한 칸 보고 두 칸 보고 세 칸 보고 네 칸 보고 쭉 볼 수 있겠죠. 그리고 NC도 마찬가지. NC는 CCTV의 C에다가 델타스의 DIR의 0번째에다가 1번째 이렇게 가보면 이제 Y 좌표가 나오겠죠. 자, 2차원 배열이고 또다시 새로운 좌표가 나왔어요. 저 녀석을 신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역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return 0보다 크거나 같다 R and R이 R보다 작다 and 0보다 크거나 같다 C and C가 C보다 작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가 생겼는데 만약에 저 좌표가 is in nr nc 그래서 범위 안에 있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까 이걸 가다가 6번 만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역을 벗어난 상황도 끝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 안에 있지 않거나 또는 맵에다가 물어봤더니 nr과 nc를 물어봤더니 이게 누구래요? 6이래, 벽이래. 그러면 이쪽 방향의 탐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break. 자, 그리고 쭉 가보고 있는데 3번 같은 이런 녀석이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다른 CCTV인 거죠. 다른 CCTV. 우리가 기존에 다 0으로 돼 있을 텐데 0보다 큰 녀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만약에 맵에다가 nr, nc를 물어봤더니 이게 어떻대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다른 CCTV. 그러면 처리할 건 없다 그랬죠? continue. 그래서 다음 거를 체크하러 가자.
자, 다음 걸로 갔더니 다음 게 뭐래야지? 0이래요. 0인 지점은 뭐예요? 우리가 사각지대 하나 해소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맵에 NR, NC를 봤더니 이제 드디어 이게 뭐가 됐어? 0이 됐어. 그러면 CNT가 뿔뿔 된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사각지대를 그러니까 개수를 파악한 거죠. 사각 해소지대 지역 증가. 아직 우리가 맵을 오염시키진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뚝 떨어졌다면 맵에다가 NR, NC 부분에 뭐라고 써줍시다 이제. 네, 저 플래그 값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플래그가 지금 현재 0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이 플래그로 들어오면은 다 마이너스 1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나중에 원복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다 또 뭘로 바뀌겠어요? 원래 원복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마이너스 1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해주면 다시 0으로 쫘라락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플래그에 따라서 오염 또는 원복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네요. 자, 스캔된 결과가 그럼 여기로 꽂힐 거예요. 이제 스캔해서 CCTV 그리고 그때의 방향 BIRS 그리고 현재 나는 오염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가서 스캔해 왔고 스캔된 것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클리어 스팟을 합쳐져서 다음 제기를 불러주면 되고 다시 다 처리가 끝나면 원복 시켜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스캔에 CCTV와 함께 BIRS 그리고 이번에는 1을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DFS가 쭉 돌면서 최소 값을 계속 갱신시켜 줬을 거고 마지막에 sysout min 해주면 일단 동작이 된 것 같고요. 제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제출 결과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를 원탐이었죠. 원탐으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해 봤어야 됐고 그리고 CCTV를 이제 하라는 대로 잘 회전시키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성격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백준 15683번 감시라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